클로바 더빙으로 제작한 AI 보이스입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주민의 90% 이상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의 러시아병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서의 군사작전은 러시아 영토에 대한 수호전쟁으로 미화되어 러시아 헌법에 명시된 주권을 지키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헌법상 자위권은 핵전쟁의 명분만 만들어냈을 뿐 실제 군사 유튜버들은 러시아의 핵전쟁 개시 가능성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와 같은 원전 사고에 대비해 의약품 형태의 요오드를 대량 비축하고 있어 핵전쟁이 임박했음이 입증됐습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이 혈액암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자포자기 상태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만큼 사이코패스 정치가인 푸틴이 이를 게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요오드는 핵전쟁 전에 방사선 피폭을 준비하거나 핵폭발 후에 신체가 방사능에 피폭된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 지역에서 작전하기 전에 미리 알약 형태의 요오드를 복용하거나 목과 가슴에 소독제 형태의 요오드를 바르면 방사선 피폭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먹는 알약 형태의 요오드는 소독제 형태의 요오드보다 최소 20배 이상 비싸지만 요오드 품귀 현상이 심각할 경우 소독제 형태의 요오드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에 노출된 피부는 다량의 요오드 소독제로 세척해야 하며 심각한 장기 손상이 없는 피부 세척 시에는 동물병원용처럼 저렴한 요오드 용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몸에 바르는 소독제 형태의 요오드 약품은 약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포비돈 요오드라고 하는데 현재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람이 아닌 동물용으로 택배비를 제외하고 리터당 12,000원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유사시 라면이나 휴지를 사재기하기보다는 코로나19 당시 타이레놀을 비축했던 것처럼 방사선 피폭 시 온 몸을 샤워할 정도의 요오드 용액부터 다량 확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과 한국의 거리를 이유로 핵전쟁이 일어나고 방사성 물질이 한국으로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다만 러시아와 시베리아 상공에는 편사풍이 불고 있고 과거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때 같은 위도에 있는 많은 유럽 국가들이 방사능에 노출됐던 것처럼 한국과 일본은 더 이상 방사능 청정 지역이 아닙니다. 여기에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환태평양 조산대의 불의 고리가 크게 요동치면서 북한 핵실험장 인근에서만 계속 집중되는 강진에 따른 북한 핵시설 폭발 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있던 핵 위협에 대비해 국가 운영에 필요한 우선순위의 지정 생존자들 위해 다량의 요오드를 구입했다는 현역 군인들의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이맘때 한국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준 요소수대라는 코로나19 환자를 태운 구급차와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환자식을 배달하는 택배 차량마저도 멈추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윤석열 정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핵전쟁에 따른 요오드 대란에 대비해 제2, 제3의 마스크 품귀 현상을 대비한다는 각오로 요오드 확보에 각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계속된 자연재해와 천재지변에 이어 무속적 종교의식에 필요한 더 많은 희생양을 인신공양재단에 바쳐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방사성 요오드 응급치료제로 요오드를 과도하게 사용하며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방사능 피폭이 아닌 상황에서 부정확한 정보나 근거 없는 불안감에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제 영상에 적극적으로 악플을 올리는 분들이 많은데 악플을 올리는 분들부터 먼저 인신공양의 재단에 올려 심장 적출술을 행하여 주시기를 권진법사님께 기도드립니다.